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입니다. 작동의 권력형 비리 등 수사에 대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멈춰선 상권력 비리 의혹들, 검찰 위기 탈출 유일한 해법은 성역없는 수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 정권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 높은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여당이 절대의석을 차지한 4.15 총선 이후엔 올스톱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7월 31일까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의혹 사건만 1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중앙일간지 보도 검색, 시민단체 확인 등의 방식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입니다.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권력형 비리 의혹 40여 건, 정치의 공작 의혹 30여 건, 성범죄 의혹 10여 건, 직권남용 의혹 10여 건 등입니다.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는 조국 일가의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여권 인사 관련 첩보 묵사 의혹 등입니다. 조국 일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계속 공판 과정에서 보강할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조국 시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이 강한 연세대는 최근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입시 학사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윤석열 모라리 공작이 노골화되면서 검찰은 공소 유지에서도 손을 떼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사건은 고발이 이루어진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지지부진한 각보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계좌 추적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당직을 섰던 선임들이 사실상 탈영이었다며 추장관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상급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우리 엄마도 춤이었으면 좋겠다고는 SNS 메시지를 병사들이 돌린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참고인 조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지 3개월이 넘으면 고발인에게 중간 수사 통보라도 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 예규에도 불구하고 추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역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체크리스트다,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유전자가 없다라고 주장해서인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치적 공작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여권인사 개입 가능성이 농후한 원혼유착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수사는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한 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울산 선거 공작은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30년 친구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입니다. 특히 황운하 의원은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지시해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비판이 친여 진영에서조차 제기된 상황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른 관련자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에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위 허위 녹취록을 흘렸다는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서 드러났듯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측근들의 조직적 은폐 및 조작 혐의까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유출 관련 고발이 검찰에 접수되는데도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피소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조국 백서 필자로 활동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러 차례 출연해 여성비하 및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란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산권력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들을 대거 좌천시킨 추미애 장관의 인사폭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강욱 씨 기소결재 거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올 1월 검찰 학살 인사 때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해 검찰총장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또 장관의 인사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자천시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월 9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지만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정의기억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누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정의연의 회계부정이고 이미 정의연 회계장부에서는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포함해 3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기부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연은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 계좌에서 수시로 뭉칫돈을 빼갖고 돈 세탁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곽상도 의원이 자신이 모은 자료를 들고 검찰을 찾아가 수사를 촉구했겠습니까? 이 밖에도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권력형 사건이 뚜렷한 라인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수사는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부가 맡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라인펀드 사건에서는 여당 의원이 라임 사기꾼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이 사실임을 시인했음에도 해당 의원 소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라임과 비슷한 구조인 옵티머스 사건은 사기를 주도한 변호사의 부인이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관련사 주식 50%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그 목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위기는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상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권력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입니다. 유례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명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만 역시 검찰이란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지. 의원님, 공수처가 어쨌든 법안상이니까 법사위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 야당이 공수처 후보 추천 의견에 협조 안 하면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개정안이 만약에 법사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잊고 있죠. 공수처법은 마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물론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자기들이 밀어붙였지만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걸 통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을 발의하고 주도했던 백혜련 의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 27일로 기억하는데, 공수처장 후보 임명과 관련해서 그 어느 조직보다도 민주적으로 또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적 중립적인 그런 과정을 담았다고 자화자찬을 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수처법이 헌법재판 진행 중이고 또 헌법재판을 결과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이겠다면서 다시 자신들이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을 개정해서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공수처법에 들어있는 대통령 또 친인척 측근들에 대한 비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대통령 취임 3년이 지나도록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고위직 대통령 측근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 척결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공수처를 추진한다면 그 대상과 중복되는 대통령 친인척 또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여태까지 임명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결국 공수처를 왜 하느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들 다 공수처를 통해서 찍어내겠다는 정책을 여실히 드러내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야당을 어떤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법을 고쳐서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정하면 소위 구성 당연히 안 할 거고 표결하자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어제 7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오늘 저희들은 미리 다 이걸 집계를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배포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했는데도 5장이 됩니다. 그만큼 현 정권 관련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렇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방에 전화를 주시면 성실하게 응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도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종합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전무죄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법원과 검찰을 향해서. 그런데 지금 요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친문무죄, 반문무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등을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이 그래서는 안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와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 사건들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 집계한 거 집계 굉장히 시간도 저희가 걸렸고 손도 걸렸습니다. 정리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그 드루킹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드루킹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에 검찰에 고발했던 것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예, 검찰편에 대해서 사면 하면 네, 현재 검찰에서는 권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권력형 비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검찰청 하위 방문해서 정당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국회는 7월 임시회는 끝났지만 3월 18일부터 결산국회가 시작됩니다. 결산국회가 시작되고 연이어서 전국회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한미방문도 한미방문이지만 미래통합당은 결산국회부터 이런 부분들을 원상을 따져나갈 것이고 문제를 바로 잡는 게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결산국회부터 좀 지켜봐주시고 저희는 국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 일합니다. 예. 그리고 상임이라든지 본회의에서 저희가 여당의 수적으로는 절대 약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1대1로 정해지면 바로바로 반박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여당 측에서 나온 이상한 주장, 가짜 주장 이런 거는 추후에라도 저희가 법사의 명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팩트 체크 그리고 어떤 저희 자체적인 어떤 영상 제공 이런 거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계속될 것입니다.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비연 부탁드립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발언을 가지고 계속 비판을 내고 있는데 그런 공격에 대해서 좀 소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윤석열 총장 발언하는 그날 마치 이 자리에서 기자부에서 누구 책을 가봤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 합법을 가장해서 민주주의가 전복되는 과정들을 적용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 책 초반 발행이 2018년도였거든요. 지금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고 또 야당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어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지금 코드 맞는 인사로 과반 이상을 다 지금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지난 1월 인사부터 해서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가 코드 인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의 흐름이다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위기의 시기에서 아마 절규하는 심정으로 그 발언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단순히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이냐고 치부하면서 너무 소화적인 발상입니다. 검찰총장이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신임검사 일관을 계기로 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자세한 자료는 보시면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아, 이거 예. 저기 같이 보내드릴게요. 방문에도 메일 확인했는데 안 와가지고. 저희가 서비스 하면 돼요. 저기 저기 보내달라면 보내줄 거예요. 우리 막. 바뀐 바닥에 이거 지워졌다.